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0,000원을 넘긴 건데요. 마라톤 회의를 벌이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 새벽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로 들어선 건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첫 협상을 시작할 때도 노동계는 12,6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9,80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10차례 협상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900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고 결국 경영계가 최종 제안한 1,030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에 문은 열었지만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 2.6%보다 적습니다.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민주노총은 1.7%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사회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호소와 시도를 저희들은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동결을 강하게 요구했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고 핵 협의 그룹 공동 지침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연섭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영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방미 일정의 핵심으로 꼽힌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안보 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지원은 살상 무기가 아닌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 증액과 발전기 200대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은 자유세계가 구축해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러 밀착에 맞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조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조금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고 강남 좌파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친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한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하겠다.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성 부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후보에 대해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을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이라며 자연스럽게 띄워달라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TV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성팀을 거론하며 한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거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론 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에도 관련되는 바로 그 원희룡 후보는 공천 논란, 공직 추천 논란에 이어 한 후보가 강남 좌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흑색 선전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전방위 의혹 제기와 공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